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와 회동 즉시 추진하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지금 일단 보이콧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거에 그러니까 뭐 영수회담에 대한 보이콧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분위기는 좀 안 좋아요. 뭐 예결위 포함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 대표를 만나는 대통령과 당 대표를 만나는 자리도 혹시 뭐 장동혁 당 대표는 뭐 간단하게 나와서 그냥 뭐 이야기 그 나눌 거면 이런 건 안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해서. 이미 어제 그렇게 얘기를 네네네. 했죠. 네. 답변 자체가 하나마나 한 자리 굳이 갈 필요 있겠냐. 의제를 명확하게 하고 근데 만나야 들어주는 되잖아요. 게 중요하죠. 아니 만나야죠. 네. 저희가 만나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 높게 그러니까요. 평가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아는구나. 저희 지도부 오찬도 했고요. 대통령실 초대도 했어요. 그런데 초대만 했고 결과적으로 들어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들러리 세운 것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저희 국민의힘 추천 목세 인권위 위원들 전부 다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미 이런 거 약속했는데 들어달라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죠. 안 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화전양면 전술 펼치듯이 앞에서는 화기애애하고 뒤에서는 모든 법안 다 강행 처리했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일방적으로 추진했잖아요. 지금까지 야당이 건의한 사항을 들어준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수 네. 있잖아요. 아이 그건 민주당에서 그런 거고 아니, 대통령실은 그러니까요. 다르다. 근데 그렇게 그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를테면은 노란봉투법 제2요구권 같은 것들은 행사할 수 있죠. 지금 시민사회에서 엄청나게 불만들이 많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할 일은 없잖아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단독으로 너무 강경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문제 상황들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속보조절 좀 하자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속보를 좀 해주시라. 네. 그러니까 일부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서 반려를 해주시라. 그런 건의를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어줄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는 실익이 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주시라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지금 반복적으로 또 이제 영수회담 하자라고 한 건데 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네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만남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그리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거죠. 어쨌든 그 절충안을 위해서도 저는 이 자리는 무조건 가서 이 회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선심 쓰는 거다라고 저는 지금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대화 자체를 이전 정권에서 안 했으니까. 그리고 되게 한 2-3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역시 그 회담도 끝나고 나서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같은 의미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렇죠. 예, 사실 뭐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런 생각이 있구나, 알겠어요 하고 이제 나는 내일 할게요, 약간 이러면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안 가면 바보. 그럼에도 진짜 바보. 안 가면 바보. 네, 바보. 왜요? 네, 바보. 그러니까 정치는 쇼잉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장동혁 대표 당 안에서도 솔직히 당 대표로서의 지위가 불안한 사람이에요. 네네네. 왜? 사무총장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뽑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임해달라고 하니까 고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사실 장동혁 의원 재선 의원이지만 국회의원 3년밖에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김문수보다 낫고 한동훈에 조져야 되고 하니까. 아니 저희 뭐 이준석 대표는 뭐 마이너스 3선이었는데 그때 뭐 아 그래도 이준석하고는 다르지. 이준석하고 장동혁하고는 다르지. 다르다. 그럼 전혀 다르지. 다르지. 그건 우리가 좀 인정하고 가야지. 그 당선이라는 것만 봤을 때. 장동혁 왜냐면 대표도 선출직입니다. 정치는 당선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걸었느냐 매우 아 중요해요. 이거 뭐 동의합니다. 세 번 떨어진 전적으로. 거면 거의 네. 삼선으로 우리가 쳐주네요. 세번 떨어지는 건 그것도 나 얘기하고 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나 동의해. 네. 이도 장난 아니야.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위도 불안한데 만약에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그림 좋은 걸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급이 올라가는 거거든. 사실 야당 대표들이 대통령 만나는 건 그런 이유인 맞아요. 거예요.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무시해. 무슨 얘기를 하든 뭐를 하든 다 무시해버리면 야당 대표로서 존재감이어서 왜 카드가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대통령을 만나는 게 무조건 플러스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아니 한번 튕겼다. 네네. 그래 한 번까지는 좋아.
근데 두 번 튕기다 팽당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분명히 한동훈계가 들고 일어날 걸. 야 노란봉투법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야 대통령 만나고 네가 말해야지. 너 대통령한테 뭐 개인 DM 보낼 거냐? 하면 뭐 할 말이 없어. 그쵸. 우리가 당연히 만나죠. 원내에서 무슨 할 말이 있어. 만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야 된다라고 그럼요. 얘기해요. 만나야 되는 거야. 네. 만나서 방금 말한 대로 정말 야당은 기댈 건 민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이슈도 잘 잡아야 돼. 네네네. 이것을 좀 정략적인 거 말고 정말 합리적인 정책적인 걸 잡아가지고 이건 이러고 저건 저렇으니까 이건 이렇게 합시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대통령도 사실상 민심을 볼 수밖에 없거든. 네네. 그런데 뭐 되지도 않은 것들 막 얘기하고 뭐 특검 정치 보복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 전 특검하고 상관없습니다 하고 끝이거든. 그 얘기 무조건 하겠죠. 뭐. 이런 네. 아이템을 잘 잡아야 돼. 무조건 하려고 한 것을 안 하고 네. 의외의 수를 많이 보여주면은 장동혁이 정말 대표급이 될 수가 맞아요. 있다.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저도 역시 무조건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생각해봐요. 그 싸움이 났을 때도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야지 밑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은 그러니까 싸울 때 항상 형이랑 싸워야 돼요. 그래야 맞아. 체급이 올라가죠. 그래야 내가 잃을 게 없어. 예. 그래야 내가 잃을 게 없는 그렇지. 거지. 근데 장동혁 지금 당 대표 입장에서 잃을 게 없어요. 만남이라는 거에. 그럼, 대해서. 잃을 게 무조건 뭐가 만나야 있어요. 된다라고 그럼요. 저는 생각하고. 예. 근데 여기에 있어서 그 아니, 근데 개혁신당 쪽은 이게 이준석 대표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불러줘야죠. 당연히 불러줘야지. 야당을 같이 불러야지. 따로 불러야죠. 야당 영수회담은 따로 1대1 봐야 따로 보는 회담이니까. 것도 좋아요. 네, 1대1로 따로 불러줘야지. 따로 불러야죠. 1대1로 해야 된다. 대선 후보까지 나왔는데 말아야지. 저도 같이 불러야 된다고 봐요. 예. 아니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저희 또 하면 되니까. 아니 그래요?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가 빨리 되려고 하는 교섭단체 거야. 좀 만들어드려. 교섭단체 세상을 이걸 다 나오라고 룰이야. 했어요. 룰 나는 대로. 네, 교섭단체 안 돼서 서러운데 발언권 좀 주시는 건데. 말씀하시죠. 바람권 오늘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런 게 있어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야죠. 사실 이걸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걸 왜 제안했느냐를 좀 봐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된 상황이에요. 네. 단순히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원들만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검찰청 폐지 지금 추석 전에 하겠다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많은 법조인들이 정말 우려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파를 떠나가지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그냥 듣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그냥 추석 전에 무조건 처리하겠다. 아니 검찰 역사가 몇 년인데 그걸 순식간에 폐지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경찰이 이걸 다 대신할 수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자신감에서 오는 겁니까? 지금 진짜로 수많은 법조인들이 그걸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 사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신 있게 자기 이야기를 해오던 이분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당이 사실은 민주당은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은 당원만 보고 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대통령이랑 정부가 전체 국민을 향해서 가는 것들이 당원들이 서운해하면 여당 대표는 당원들을 달래야 돼요. 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국익을 위한 일이다. 민주당원으로서 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검찰청이 이렇게 쉽사리 폐기를 할 수는 없다. 천천히 가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 지금 여당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 검찰청 그냥 무조건 가야 돼.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요. 당원들을 설득을 안 해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근데 이대로 가면은 어느 정도 정말로 된 부분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네. 명청 교책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김성열 수석 최고는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배치하기 상당히 어려워. 왜? 그러니까 제3당이 있지. 너무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너무 합리적이야. 네? 얘는 너무 합리적이야. 원래 뭐야 칭찬이야 뭐야? 얘는 너무 왜냐면 정치는 합리적이면 예. 하기 힘들지. 정치는 네.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감성 가야 우리가 되나요? 쉽게 말해 제정신 놓고 해야 된단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네. 자, 당원들이 지금 정청래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뽑아줬어. 정청래가 뭐 얼굴 잘생겨서 뽑아줬어요? 아니잖아. 왜 뽑아줬냐? 저 사람의 추진력, 강성한 그 마인드, 공격력 이걸 보고 찍어줬는데 그러면 뭐에 대한 추진력, 뭐에 대한 공격력을 지금 우리 당원들이 바라고 있어. 검찰 개혁해라. 우리가 얼마나 당했냐. 머뭇머뭇거리다가 검찰 개혁 진짜 또 몇 년- 당한다. 몇 년째입니까 지금 진짜? 그러니까 몇 년이 됐는데도 못했잖아. 지금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어영부영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에 좀 쓸려가지고 안 시간 되는 조절하자. 건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었어.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네. 정말 하자. 이게 당원들의 마음인데 그럼 당 대표가 이제 당 대표하고 끝낼 거야? 정청래 이제 당 대표하고 끝낼 거야? 아니잖아요. 태권도로 이전 간다. 있겠죠. 예. 다음 넥스트 스텝이 꿈이 있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잘 배합을 시키는 게 이제 정말 고수인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야.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어. 그럴 때는 당관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력을 보이는 것도 대통령이죠. 야, 근데 이게 약간 말씀을 들여다보면 슬픈 게 합리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잘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감성적으로 가야 표를 얻는다라는 것도 모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죠. 중이나 아니, 정치가 좀 그래서- 슬픈 왜냐면 것 같기도 그래서 이준석 하고요.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전당대회나 이런 거 할 때도 늘 얘기해요. 네.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니다. 어려운 길인 거 알고 가는 거다. 예, 근데 그래도 합리적인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 검찰 개혁 관련해서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누구보다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 산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저렇게 속도 조절론을 꺼내고 어느 정도의 절충안을 꺼내는 거는 네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가 뽑은 대통령,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우선시해서 해야지 벌써부터 자기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일단 양쪽의 당 대표와 대통령은 만날 거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당 대표도 그 자리 같이 합석합니까? 안 가요. 배석합니까? 그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야당 대표를 그렇죠. 안 가는 단독으로 거잖아요. 만나는 개념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네.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난 저쪽에는 뭐 악수도 안 하겠다. 뭐 이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미국 이제 정상회담의 끝나고, 결과를 네. 이제 이야기를 해주겠다. 같이 맞아요. 이제 대화를 나눠보겠다라고 해서 장동혁 당 대표만 딱 자리에서 앉아서 단독으로 이제 그렇죠. 회담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김성열 최고께서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끼리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렇게 아첨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가면서 하고 온 거 저는 전혀 조롱의 의도가 없습니다. 네네네.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 그리고 안미 경중은 지나간 옛날 얘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다른 말로는 진보 진영에서는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그런 평가들을 합니다. 벌써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난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에 좀 걸맞지 않는 상당히 개혁적인 스타일이었고요. 굉장히 보수 담론을 많이 관철을 시켰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FTA도 사실상 주도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버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대통령의 자리는 다르다라는 걸 그럼요. 인식을 해서면서 중도를 네. 표방하면서 국민을 위해 그럼요. 갔다. 뭐 그런 근데 표현들이 이제 많죠. 민주당의 네. 짠물들은 그런 걸 원치 않거든요. 그냥 원사이드하게 가기를 그래, 내편 원하거든요. 들어라.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뭐 민노총, 뭐 정교조 이런 시민사회 세력들과 적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뭐 이제 반일 선동을 해야 되고 뭐 이제 반미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과 일부 이념적인 이견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네. 노선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명청대전이 벌어지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지금도 그런 신경전의 연장이라고 보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왔는데 야당 대표에게 먼저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제안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 이거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강경 노선으로 가니까 보란 듯이 나는 통합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민주당 내에서 주도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다른 말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민주당의 기세를 꺾을 만한 지렛대로 국민의힘을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다. 이런 동기가 또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딱 우리 박미연 대변인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도 포함입니까? 당정일치가 민주당은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당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어땠어요? 당이 찍소리라도 했어요? 숨도 못 쉬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안 되다가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세워놓은 대표 갈아치워버리고 계속 갈아치웠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럴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검찰개혁 하나가 눈앞에 있는 거지만 앞으로 정권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법안과 이슈 가지고 이게 맞니 틀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항상 좋은 길, 옳은 길, 바른 길로만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때 당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 긴장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무현하고 비교해내 노무현하고 좀 다릅니다. 이재명 왜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되실 때부터 후보 때부터 불안한 지위에서 시작을 하셨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지지율이 좀 낮으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도 지지율에서 나오는 거고 야당의 힘도 지지율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국회는 다수석에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건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뭐 예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중에? 아,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래도 현직이죠 현직. 다시 물어봐.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그치. 앞으로 포텐셜이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당황했네. 편집해주세요. 편집. 할줄 알았지. 앞에 부분 할줄 알았지. 고민하는 건 자르고. 예. 어우, 눈동자가 1초에 한 60번은 들리네요. 순발력 잘 좋았어.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저는 이게 합의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다른 목소리를 당과 청와대 쪽이 다른 청와대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예, 이쪽 이제 대통령실 쪽에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의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대통령실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건지는 궁금하긴 해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어때요? 아니 내용이 확실히 다른 면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속도전에 있어서 다르긴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우리 3명 국회의원인데 우리 김성현 최고는 양천구 국회의원이고 나는 뭐 호남의 광주 국회의원이고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어디 경상도의 뭐 어디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그 지역 구민들의 목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만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좀 경도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과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론은 이게 이제 더 서로가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삐딱삐딱 하면 이게 갈등이 진짜 커지는 것이고 네네. 이 선에서 누구가 설득을 하거나 제압을 하거나 뭔가 합의가 되면 이것은 이제 좋은 긴장 관계로 가는 거고 그것은 앞으로 두 정치 지도자의 저는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그러면 장동혁 당대표와 악수합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네.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로 지명하느냐 그게 첫 번째 가늠자다. 전환길 지명한다. 그러면 계속 간다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환길 안 씨는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 한다고 원래 그 그러죠? 전환길 씨가 뭐 전에는 뭐 몇 월까지만 대선까지만 뭐 방송한다고 했지. 뭐 김문수 뭐 후보는 뭐야 당 대표 출마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훌라후프 그냥 돌린다고 했지. 그래도 그건 그 당의 내부적으로 그 당 대표가 당연히 쓸 수 있는 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인데 그걸 누굴 하느냐에 따라서 악수를 하고 말 걸 정하면 그 이유가 어떡해. 뭐냐면 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의 방향이 우리 당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못 건너면 네. 우리는 악수 못 해요. 이거는 정청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은 국민들의 민심이에요. 지금 못 저도 건넜잖아요. 이 생각. 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탄핵 반대 당론 철회하고 저는 윤석열하고 계속해서 확실히 선 긋고 사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손잡고 국회의원 같이 할 수 그럼 악수 있어요. 안 하겠다고 저도 당 여기 대표가 정동혁 동의하는 당대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명직 최고위원 누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민주당에서 서삼석 삼선 의원을 지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명 대표 주자를 해서 그래서 지금 명청대전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싸운다. 나 그거 왜 말 안 하나 했다.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잘 아닌가. 싸워, 잘 싸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유. 그 당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참 중요한 자리죠. 누가 네. 되느냐. 그래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청대전 벌이듯이 싸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당 대표가 결과적으로 당정이 싸우면은 야당이 캐스팅 보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 야당을 캐스팅 보타 삼아가지고 김건희 특검 통과시킨다라고 하니까 그 알량한 8표를 협박질을 해서 야당을 레버리지로 정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우리 정치 유구한 역사기 때문에 민주당도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죠. 뭘로 알겠습니다. 시작해도 비결은 알겠습니다. 항상 정확하게 끝나고 참 요술이야 요술. 야, 그 약간 좀 내비게이션 같아요. 길을 다른 데로 많이 자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어. 길이야. 결국은 앞에 한동훈가 있어. 오늘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절로 가야지 하고 바로. 그냥. 그리고 하나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더 말하려고? 여당이 늘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부가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검찰 개혁도 비롯해서 그때도 한동훈 대표의 여당이 아니라 정부가 훨씬 더 많은 맞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내부 청질만 하니까 그때 당정이 무너졌던 것이고요. 지금도 정청래 대표가 뭘 잘 모르는데 자꾸 여당의 페이스에 말리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혼선이 올 수가 있다. 이런 맞아요. 말씀을 그게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인데 사실 이런 집권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약속 대련 형태로 해서 굿캅 배드캅 나눠서 정부가 좀 이제 중도 방향으로 향하면 여당의 그 당 대표는 당원들을 좀 이제 보살피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속 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진짜 이 악물고 싸우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맞아요. 예. 서로 다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가장 문제는 진짜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요. 여당은 국정 운영에 책임을 가지는 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이 가장 권한이 센 이유는요,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투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표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표예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에 여당 대표는 따라줘야죠. 야당도 아니고. 아니야. 무조건 여당이 따르면 안 돼. 무조건 따르면 안 돼. 잘못된 길로 가면 고언도 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말했지만 검찰 개혁이나 이런 문제는 가장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인데도 속도 조절을 안 된 이유가 있을 거라니까요. 그런 걸 이해하고 같이 가야지 어떻게. 네. 근데 우리가 하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추석 전까지 정부 조직법에 담기로 하고 수사 공소 분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슈는 뭐냐면 좀 이게 표면적으로 그냥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지금의 상황은 지금 중수청을 행안부로 가져가느냐 법무부로 가져가느냐,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어떤 의견의 차이인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뭐 갈등이 있다는 건 아니고 내용이고, 뭐 수사 보안권이라든지 보안 요구권이라든지, 또 이게 국가수사위원회가 정말 이 많은 것들을 원래 이의 신청이 많은 조직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이런 내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갈등이 그래서 하나 그게- 없다. 아니, 검찰 개혁 짧게만 더 드릴게요. 검찰 개혁은 이게 핵심은 뭐냐면 검찰 검찰이 개혁 얘기 직접 너무 길어요. 네. 그럼 다른 조금만 얘기예요. 네. 다른 얘기 빨리. 왜냐면 왜냐면 이 얘기하면 우리 한 시간 해야 돼. 오케이, 그럼 다음번에 따로 다음번에 날려서 한번 잡아요. 검찰 개혁 얘기 한번 하죠.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내년에 내년에. 내대로 가면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추석 전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못해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저희가 추석쯤 돼서 특집으로 한번 한 1시간 정도 네. 여기 검찰 개혁에 대해서만 뭐가 문제고 이게 왜 통과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좀 제가 그 이야기를 내용상 한번 해보죠. 내용을 빼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민주당이 법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부 조직법 안 만들어라 그러면 제가 혼자 만들어도 일주일이면 만듭니다. 그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서 기존의 기능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인사상의 문제, 소재지의 문제, 관할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절충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네.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무튼 아는 투석 때까지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일처리를 하니까 막상 집행을 할 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노란봉투법도 지금 6개월밖에 유예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최소 이런 법안들은 1년 유예는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슈퍼챗 또 보내주신 분들 많아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해드려야 세구기사님께서 2만 원. 아유, 감사합니다. 2만 원이면 조금만 더 보태면 민호에 사실.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민업에 드실 돈으로 지금 아이, 후원을 그러니까. 해주신. 네, 저희가 민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영의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예. 박민영님은 한동훈 씨 이야기만,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만 나오면 쇼미더머니 보는 기분이 들어서 2만 원 보내주고. 근데 나무님께서 10만 원 후원해. 아니 이게 1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굉장히 좀 큰 돈인데 그럼요. 저는 이런 돈은 처음 받아봐가지고 저도 처음 뭐 또 봤어요. 그렇게까지. 아니 부모님도 저한테 이렇게 안 주세요. 아이 정말 이게 이 금액은 정말 하해와 같은 이런 하해와 같은, 액수를. 이거 뭐 제 아들한테 막 이런 돈을 줘봤지 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개혁신당 힘내요. 네. 안민영 감사합니다. 대변인 윤석열 대선 때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현장에서 인사하던 모습 기억합니다. 나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문제 많지만 그래도 잘 보려 할 건데 제발 주변 사람들 잘 두시라 조언해 주세요라고 좋은 해서 말씀들을. 저에게 10만 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풀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네. 아니 이준석 대표 지금 네. 이제 개혁신당 대표 쪽에 원래 예. 계셨다가 이제 다른 데 가시고 제가 이준석 그때 대표 당시에 대회 때 나는 국대다 제가 나눔 때도 우승자 1등 출신이에요.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준석 대표 계실 때. 맞습니다. 그러면 네. 왜 여기 계세요? 절반하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계셨었잖아요. 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떠난 그때는 거죠. 같이 안 나갔던 거예요? 저는 그때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들어갔죠. 대통령실에 네. 들어가셨구나. 네. 너무 아쉬운데요. 개혁신당 보시면. 근데 이거 좀 엄청, 저는 예, 지향점의 전투력이 엄청나요.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당장 눈앞의 국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는 훨씬 더 넓은 시야로 제가 보기에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 나눠본 대화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당장 통제 가능한 노력을 하는 제가 있고 네. 조금 더 이제 이상적인 담론을 통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하는 게 이준석 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안 늦었잖아요. 개혁신당 가라고요? 나중에 한번 어떻게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특집으로 하죠. 우리는 추워요. 박민영 계획수당 가나 안 가나. 함부로 오라고 얘기하기 미안해. 사람이 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이섬결님께서 5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개혁신당 김석열 수석님 꼭 국회 입성 여기서 1등 하시겠다. 감사합니다. 바르고 정직해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아까 합리적이란 말 저는 되게 웃겼던 게 이 사람은 안 돼요. 왜 합리적이라서 안 돼요. 합리적이라서 안 돼요. 나는 이게 무슨 대화지? 약간 이거 맞는 그런 생각을 얘기야. 했어요. 맞지 내 말이. 네 맞는 얘기예요. 저도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한 7분 정도만 더 해볼게요. 요거 짧게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네.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네. 네. 심사 결과 기각이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기각될 거라고 기각될 말씀드렸죠. 거라고 계속 했어요? 기각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근데 영장 발부 자체가 판사 개인 재량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네네. 예측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네. 관련된 쟁점들을 지금 다투는 건데 국무회의는 제청을 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권한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입이 된 것이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능동적으로 비상계엄에 개입했다, 연루됐다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무회의 제청상의 의무를 수행을 한 것이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국무위원장인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국무회의 주최상의 절차상의 하자를 한덕수에게 책임 묻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의 결정을 했었고요. 또한 뭐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결재를 했다. 제가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적절했다라고 보실 거예요. 제가 봐도 부적절하고요. 그런데 사후에 어떤 결재를 했다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문제에 삼아지는 것인데 그것이 국무회의 절차상의 문제가 당연히 지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식이 발현된 것이고 네. 그 직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결재하고 동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궁색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검찰에서 주장하는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법원 측에서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혐의 자체가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해줬다라고 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을 하게 될 때 가장 큰 요건 세 가지를 보면 일단 사안의 중대성,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렇게 세 가지를 봐요. 근데 사안의 중대성이 크죠, 매우. 근데 방조잖아요. 주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사안의 중대성 부분에서는 일단 약간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미 할 거면 벌써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구속까지 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죄 여부를 떠나가지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검이 이렇게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사실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벽에 부딪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요. 이 사람이 심리적인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면서 좀 자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이렇게 묵비권이나 혹은 거짓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아는 거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 좀 내보내줘요라고 이제 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보통 그래서 검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구속을 시켜놓고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풀어가는데 이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걸 제일 잘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속을 시켜서 자수를 받겠다라는 의도가 좀 있었다고 봐요. 한동수 저 국무총리가 만약 구속이 됐으면 나머지 이 방관죄로 구속이 됐다 나머지 장관들 다 다 구속돼야 해야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검은 그 부분을 노리고 들어간 건데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그런 식의 수사는 이제 좀 하지 마라. 확실한 증거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와라. 무리수였다. 예,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특검이 이런 식으로 지금 기각이 난 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계속 물론 재청구해가지고 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할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죄가 없나? 라고까지도 연결이 돼요. 맞아요. 사실 그건 약간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특검이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오인을 할 수 있으니 좀 더 특검이 신중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김은세 소치하고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 사실관계 바로 잡아야 돼요. 예. 뭘 바로 잡아야 되냐? 사실관계가 바로 있습니다. 총리가 방조죄니
방조죄면 다른 장관도 방조죄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재헌 헌법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총리를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총리는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견제 역할이다. 장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장관은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방조를 했을 때와 총리가 방조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우두머리 그러니까 내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의 지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두머리가 있고 두 번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세 번째가 가담자가 있는데 단순 가담자. 네. 여기에 한덕수 총리는 내란 방조자로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재우 판사가 조금 법리적으로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방조 같은 경우는 형량이 주범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 절반이면은 우두머리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안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조, 가담, 허위 공문서 작성 그중에 위증인데 이게 국민 정서를 상당히 건드린 거예요. 네. 왜? 개헌 선포문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다. 근데 왜 주머니에 있냐? 있는지 몰랐다. 이건 완전 개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CCTV에 잡혔잖아요. 그럼에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덕수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7분 동안 이 내용을 구속을 시켜서 찾아는 규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여기에 찾으려는 좀 거야. 차질이 좀 생겨서 저는 그게 아쉬운 그걸 거지. 찾으려는 거야. 어차피 이분은 이제 감옥 갑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언제 가느냐에 가요. 두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혐의 인정했잖아요 네. 이미. 그걸 찾아서 구속영장을 치면 되잖아요. 그걸 못 찾는 아니, 거 아닙니까?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 네. 일단 다른 나머지 혐의에 있어서는 방어권을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혐의 찾아가지고 영장 치면 된다는데 그게 미진했던 거지. 이 7분 추경호와의 7분. 그래서 제가 그래서 김성열 최고가 했던 말이 다소이 맞다. 일렀다? 맞다. 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는 더 신중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좀 야사기는 한데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좋아합니다. 매드 야사. 잭 스미스, 매드 잭 스미스 이 발언이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사실- 합니다. 저도 사실 그 생각을 네. 한번 하게 했는데 숙청 내지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네. 뭐그 자리에서는 그래 오해였겠죠라고 했지만 그 표정이 맞아. 오해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 근데 처신 잘 해라. 적당히 우리 해. 뒤로 가서 얘기하자. 이제 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교회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한 팩트고 맞아. 미군 오산 기지를 특검이 들어간 것도 팩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한국 기지를 털었다라고 해서 미군 기지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없는 게 되나요? 안에 미군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 아무리 특검이 정통성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지만 그 법에는 최우수단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수단을 강구하는데도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일교 명단 50만 명을 모두 다 확보를 하고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이 처신을 좀 잘해야 된다. 그런 네. 말씀도 드립니다. 아 근데 저도 이 생각 하긴 했거든요. 사실 그 정상회담에서 특검이 굉장히 좀 위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저기 이제 다 많이 특검이 영향력이 끼치니까 정상회담에서 이 말이 나와서 막 숙청 해가지고 막 되게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기소 좀 해요. 뭘 계속 질질 끌어요. 나올 것도 없더만. 그 보니까. 내용이 나와가지고 약간 좀 정상회담 자체가 이게 뭐하고 다 깜짝 놀라고 막 비서실장님 막 뛰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원래 그러려고 그런데 저제 상권 내피셜인데 분립을 해놓은 거고. 원래 그런데. 네, 사실 저도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니까 잘 꺼냈습니다. 이거 진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사람이 사실. 심리라는 건 그럼요.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수사할 건 하고 해야죠. 이건 역시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이야. 우리처럼 해야 돼요. 우리처럼 해야 돼. 너무 감정적이고 우리도 저도 약간 감정에 갈 뻔하다가 그래요. 아니, 일단 합리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딱 집권을 해야 합리도 있는 거예요. 제 가치관은 그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죠. 네. 9월 3일 열병식에 참석한다라는 속보가 현재 떴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 관한 뭐 이야기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딱 짧게 한 말씀씩만 어떻게 보니까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뭐 내용에 일단은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죠. 특사도 안 만나겠다라고 했고 네. 그 노골적인 불편감을 표출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후속 조치로서 강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희가 민주당에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외교를 단호하게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일되고 일관된 정치 기조를 보여줬을 때 국민들께 평가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앞으로의 관계에
키는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잘 조절해 나가느냐거든요.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셨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기억납니다. 예. 우원식 의장이 전승절에 참석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 선택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본인이 가면은 미국에게 미움을 받을 거. 그렇다고 중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한테 좀 어떻게 부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여당 대표가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요. 이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앞뒤를 맞춰서 나가야지.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간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아니 봅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기분 중국 입장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북한에서 김정은 오는데. 기분 나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은 김정은이었는데 왜 너네는 안 오냐? 뭐야? 라고 근데 하는 건데. 국무총리도 아니고. 근데 중국도 국회의장이요? 알아요. 중국도 알아요. 우리 상황을 알지. 알죠. 되는 걸 제안을 하는 거지.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할 수 없는 거는 무의미한 거죠. 예, 우리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그러면 지네가 우리한테 뭘 해주던지 안 되잖아요. 오 지금 중국 쪽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쉐이쉐이만 아니야. 예스. 오케이. 네, 브라보. 오케이. 쉐시 아니라 오케이다. 아 예스. 예스 알겠습니다.